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 지침을 발표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날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가 다른 두 종류의 백신을 교차 접종해도 괜찮다는 지침을 주 및 준주 당국에 권고하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캐나다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서로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상호 간의 교차 접종이 가능하며 안정성이나 효과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의 교차 접종에 대한 최신 권고 내용은 여러 임상실험 결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이 각각 진행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두 연구 모두 두 종류의 백신을 혼합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차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집단이 화이자를 접종받은 집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부작용을 경험하긴 했지만 증세는 주로 발열과 피로함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연구 결과 교차 접종으로 2차 접종 후 48시간 이내 더 빈번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능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차 접종도 가능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권고에 따라 매니토바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일찍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게 2차 접종으로 화이자나 모더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접종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C주의 경우는 지난주부터 모더나와 화이자의 교차 접종을 허용한 가운데 이번 주 내로 당국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절반이 넘는 캐나다인이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코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업무일 기준 캐나다인의 60%가 보건부가 권고하는 하루 최소 적정 수면 시간인 7시간보다 부족한 수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 2019년에 비해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주중이나 업무일 기준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을 취한다는 응답자는 29%,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수면한다는 캐나다인은 23%였습니다. 또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도 8%가 있었습니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의 마지노선인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 캐나다인은 29%가 있었으며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잠을 잔다는 응답자는 9%, 9시간 넘게 수면을 취한다는 응답자는 2%에 그쳤습니다. 주말이나 업무가 없는 날에는 51%의 응답자가 6시간 이상 잠을 잔다고 답해 많은 캐나다인은 쉬는 날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캐나다인이 적정 권고 수면 시간보다 부족한 잠을 자면서도 피로함은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중 기준 52%의 캐나다인이 기상 후 어느 정도 편안하게 수면을 취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답했으며 18%의 응답자는 수면을 아주 잘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습니다. 한편 41%의 캐나다인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을 잠드는 것이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가 22%가 있었으며 5일 이상 불편을 겪는 응답자는 19%가 있었습니다. 반면 불편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24%였습니다. 캐나다인이 잠에 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돈과 재정적 문제로 인한 불면증이었는데 43%의 응답자가 이로 인해 수면의 불편함을 겪는다고 답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 잠들기 힘들다는 응답자는 36%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가족과 애정관계, 업무, 캐나다 정치 이슈, 세계 정치 이슈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코로나19 발병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등이 코로나19 기원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벌이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일간 글로브 앤드 메일 등이 전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는 진실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추후 그런 질병의 대유행에서 세계를 어떻게 보호할지 완전히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기원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보 당국에 추가 조사 및 재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트루도 총리는 미국의 조사 과정에 캐나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도는 우리는 총체적으로 완전한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결론과 보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대 초중반의 어린 청소년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밴쿠버 아일랜드의 도시 캠벨리버에 거주하는 14세 소년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져 경찰과 비시검시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캠벨리버 교육청 역시 이 소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확인하며 이번 일과 관련해 충격을 입은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약물로 사망한 소년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는 10대 초중반 학생들의 약물과 관련한 사망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는데 지난 4월 중순에는 빅토리아에 거주하는 6학년 12세 소녀가 5월 초에도 나나이모 출신의 17세 여학생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바 있습니다. 비시보건당국은 지난 2016년 불법 약물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비시에서는 역대 최다인 총 1,726명이 불법 약물 오남용으로 숨졌으며 이 중 18명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비시검시소가 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19세 미만 청소년 사망자 수는 벌써 8명으로 확인돼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약물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지난 4월 비시주 약물 오남용 관련 사망자 수는 작년 4월보다 53명이 증가한 176명으로 보고돼 매일 6명에 가까운 비시 주민이 불법 약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